모든 법이 그렇지만 야 이거 애매한데. 예를 들면 경미한 건 괜찮다. 근데 경미한이라는 건 뭐지? 합법과 불법 이게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헷갈린다.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네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매뉴얼이나 이런 걸로만 이제 뭐 책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아무래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이렇게 동영상 채널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안전공단에서도 튜닝 전용 이제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런 것도 된다 안 된다 이런 튜닝도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짤막짤막하게 좀 이제 보기도 쉽게 영상을 해서 계속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봐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튜닝이라는 게 남들과 다른 거 그리고 현재와 다른 거를 튜닝이라고 사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능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조금 정형화시키기가 사실 하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런 걸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 하게 해서 아예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정말 뭐 문제가 되면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선제적으로 아예 못하게 한 다음에 조금씩 풀어가는 방법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법령이나 운영 체계도 약간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원초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조금 이제 드레스업, 뭐 이제 예쁘게 꾸미는 이런 측면에 이제 튜닝은 상당수 이제 자유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정말 이제 안전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막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조립하는 것처럼 막 스포츠카 같은 것도 막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수제 스포츠카 제작 같은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약간 수제 자동차라고 부르는 뭐 외국에는 보면 뭐 진짜 몇 대밖에 없는 뭐 고급의 뭐 한 대 뭐 수십억 뭐 모르겠습니다 수백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차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수제 스포츠카 시장이 예전부터 조금 형성을 돼가지고 고성능 뭐 이런 스포츠카 시장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사실 이제 뭐 제도적으로는 소량 생산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 경우에도 이제 조금 이제 뭐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량 양산 체제로 생산되는 자동차들 하고 이제 안전 기준을 비교했을 때 조금 달리 적용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이제 강하게 안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19년도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만들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의견을 대폭 수렴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제 좀 출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완비를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완료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두구동구에서 조만간 그런 차들이 이제 조금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40년대, 50년대에 나온 차인데 이게 뭐 지금은 앞으로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갑자기 장인들이 딱 나타나서 완전히 뭐 클래식카로 완전히 재탄생을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기자님께서 딱 그렇게 예를 들어주신 애가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딱 같지는 않겠지만 정책적 구상을 할 때 딱 그런 컨셉으로 사실은 좀 구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쉽게 말하면 약간 그런 구상을 했었어요. 이제 껍데기는 클래식 모델이고 안에는 예를 들어서 좀 뭐 이제 고성능의 현대적인 이제 뭐 엔진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 대량 이제 기존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있던 차들이 이제 대량 양산 체제로 이제 대량 생산되는 자동차 위주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들도 이제 좀 이제 작게 생산되지만 좀 고급이고 고성능인 이런 스포츠카 이런 시장도 이제 앞으로는 형성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실제 그걸 이제 생산하겠다고 이제 등장하는 업체가 또 이제 실제로 나타났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고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완비도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이제 그런 시장도 새롭게 열리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튜닝이 활성화되려면 자동차 전문 튜닝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업체들은 전문성을 신뢰를 얻게 되고 고객분들은 믿고 맡길 수 있어
좋을 것 같은데 자격증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네, 일단은 그 자동차 튜닝이든 제작이든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제작사나 뭐 튜닝을 한다거나 할 때는 기본적인 이제 자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 요건이나 장비나 이런 것도 갖추고 이제 사실은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튜닝 관련 자격증도 민간에서는 조금 이제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제도라 그래가지고 튜닝 관련 분야의 자격증도 몇 가지가 사실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특화된 민간 자격증들이 이제 있으면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제 특히 학생분들도 이제 많이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은 그럼 자격증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냐, 또 이런 뭐 취업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격증 이제 그러니까 좀 공신력 있고 정말 필요한 몇 가지는 정말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이제 좀 이제 불필요한 자격증 이제 괜히 남발돼서 이렇게 이제 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조금 이제 경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민간 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전문 자격증을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잘못된 업체 가서 이게 잘못 튜닝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자동차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제 안전이 너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제 지정된 업체에 가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안전에 관해서는 뭐 이제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지만 이 젊은 세대에서 특히 이제 안전에 민감하거든요. 우석 씨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튜닝을 시작했던 분들도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 순정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요즘 출시되는 차들도 워낙 완성품이 잘 나와서 거기에 옵션 몇 가지만 추가한다고 하면 기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이 저희 업체에게는 좀 슬픈 얘기인데 이제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튜닝을 더 활성화됐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규제도 지금도 많이 풀어서 굉장히 좋은데 그보다 더 혁신적으로 규제를 더 풀어서 좀 튜닝 문화가 더 성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아까 튜닝 끝은 순정이다라고 해서 약간 조금 이제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네, 그리고 워낙 요즘에는 차들이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잘 나와 있고 옵션으로 추가를 하면 이제 운행이나 이런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캠핑카 외에 튜닝은 막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표님이 이제 속상하니까 튜닝을 좀 그래도 많이 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더 튜닝이 활성화되는 거 원하니까 시장이 더 크게. 그러니까 일반 차들을 이제 튜닝하게 되면 제가 막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튜닝한 차들은 이제 뭐 긴급 출동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보험적인 측면에서 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좀 더 꺼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해요, 사실. 보험 부분도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캠핑카뿐만 아니라 차에 이제 쉽게 이제 말해서 이제 튜닝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보험사에서 근본적으로 뭐 안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약간 그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뭐 보험 개발이라든지 보험 관련 협회 이런 데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부분인데 캠핑카라고 해서 이제 거부하는 그런 부분 당연히 없고요. 어떤 부분은 다 뭐 보험이 된다 안 된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건이라든지 각 보험사별로 약간 또 이제 뭐 조건이나 이런 거 걸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험하고 사고 이제 조금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보험에 포함하려면 이제 보험사에 통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이런 튜닝을 했고 거기에 따라 이제 가액이 얼마 되는 고성능의 장치를 내가 이제 차에다 추가를 작용했으니 이것까지 보험을 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하면 보험사에서 이제 그에 맞게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보험료가 이제 뭐 좀 오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통보도 안 했다, 안 하고 이제 사고 났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제한적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급차만 피해야 될 게 아니라 튜닝카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 도로에서. 튜닝을 한번 한 차는 차체가 약해진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혹시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무 곳이나 절개하는 게 아니라 차량 특성에 따라 또는 그 강상에 따라서 일부분만 절개하고 또 최소한 그 차량 강상에는 영향을 덜 미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튜닝 작업을 할 때 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 사전 승인을 먼저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튜닝 후에 어떤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이제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제 승인 단계에서 이미 아까 반려 거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튜닝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 오셔서 또 튜닝 검사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제동력 시험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차체의 어떤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튜닝 검사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의 영향은 크게 뭐 이렇게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험 부분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동차를 뭐 이제 건드리면 사실 뭐 AS 문제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법령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증받은 튜닝 부품 뭐 이런 것을 사용해서 뭐 정당하게 이제 그 원래 원 회사가 뭐 AS를 거부한다든지 이렇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품이 사고가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외에는 그런 거를 이제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전하게 이제 튜닝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안전에 조금 중요한 튜닝은 이제 지정된 여기 이제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고를 뭐 사거나 팔더라도 또 안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피해 주시면 이제 충분하게 안전하게 튜닝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매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미한 전조등은 가능해요. 튜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미한 튜닝은 경미한 건 어느 정도가 경미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간 좀 꾸미고 이런 거는 규제가 이제 안전하고 좀 낮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규제가 적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외관의 이제 편의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 이제 경미한 튜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등화, 소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튜닝하면 오히려 막 그 시끄러운 걸 왜 하냐? 남 그 눈부시게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 보는 경우가 약간 고유명사처럼 약간 또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 안전기준에서 약속된 등화에는 사실 함부로 설치 못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거든요. 깜빡이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상한 걸 달았어요. 저게 이제 뭐 서겠다는 건지 우러 가겠다는 건지 이렇게 약속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게 규율이 안전에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등화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저희들이 분명히 또 이제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먹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조금은 그런 부분은 안전을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도로에 보면 막 차 바퀴에 스파이크가 달려 있고 좀 과하다시피 튜닝이 된 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은 괜찮은 건가요? 혹시 단속은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자동차 안전 단속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 약 13명의 안전 단속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들이 이제 뭐 저희들이 뭐 발견을 한다든지 적발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전산에 등록을 해서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 국민들도 지금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 뭐 신고, 스마트 익명 신고라고 해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뭐 촬영을 하셔서 그걸 어떤 앱에다가 올려주시면 행정안전신문고 이런 앱을 통해서 올려주신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또 지자체의 어떠한 기준 위반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를 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찍히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쁜데 나도 모르게 뭐가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억울하면 이의 신청도 되나? 갑자기 또 궁금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신문고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의 신청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자님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러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튜닝용 인증 부품은 저희들이 경미한 튜닝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튜닝용 인증 부품을 장착을 했는데 이게 뭐 불법 LED다
LED 동화하다라고 신고되는 5인 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충분히 이의 신청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구제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